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모습은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격 자체보다 성향에 따라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성향은 내가 편해서 자꾸만 되풀이하게 되는 습관적인 선택이 쌓여서 나타나는 방향이다. 즉, 어떤 상황에서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선택을 반복하면서 드러나는 경향성이다. 예를 들어 여행을 가서도 부지런하게 움직여야 마음이 편한 사람이 있다. 이런 사람은 여행지에서도 매일 일찍 일어나서 많은 일정을 소화하려는 선택을 자연스럽게 반복을 한다. 이 경우 성실성이 높은 사람일 수 있는데, 이런 선택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하나의 습관적인 방향으로 굳어진다. 이것이 바로 성향이다. 이렇게 지금까지 형성된 성향이 나에게 잘 맞고 불편함이 없다면 그대로 유지되면서 점점 더 강화가 된다. 하지만 이 성향이 반복적으로 피로를 만들어낸다면 그때는 조율이 필요한 시점인 것이다. 평소에 성실성이 높지만 여행지에서만큼은 성실성을 좀 내려놓고 릴렉스한 여행을 한다면 자신의 성향을 맥락에 따라 조율을 하는 것이다. 즉, 성격은 쉽게 조정할 순 없지만 성향은 필요에 따라 조율이 가능한 영역이다. 그래서 일상에서는 성격과 성향이 쉽게 혼동되기도 한다. 성격이 타고난 기질과 환경 속에서 만들어진 자극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여주는 기본적인 경향이라면, 성향은 그 성격을 기반으로 실제 삶에서 반복해온 선택들이 쌓이면서 만들어진 방향성이다. 우리는 이렇게 반복된 선택 속에서 만들어진 성향을 가지고 살아간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부지런한 선택을 계속해온 사람은 스스로를 성실한 사람이라고 규정을 하고, 반대로 쉽게 지치거나 미루는 선택을 해온 사람은 자신을 의지가 부족한 사람이라고 단정을 짓기도 한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믿고 있는 많은 부분은 타고난 성격이라기보다 그동안 자동적으로 반복해온 선택이 쌓여서 만들어진 성향일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걸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라서 이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이런 선택을 되풀이해 왔기 때문에 지금의 나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이 차이를 인식하는 순간 성향은 더 이상 고정된 것이 아니라 필요에 따라 조율할 수 있는 영역이다. 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어도 삶의 모습은 충분히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그 이유는 성격 자체보다 그 성격이 어떤 방향으로 반복되고 있는지, 즉, 성향에 따라 삶의 흐름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같은 기질을 가지고 있더라도 어떤 선택을 더 자주 해왔는지에 따라 전혀 다른 패턴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겉으로 보이는 모습만으로는 비슷해 보여도 실제 삶의 방식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는 말이다. 이 차이를 조금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성격을 들여다보는 5가지 렌즈를 기준으로 같은 성격이 어떻게 다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자. 첫 번째로, 작은 자극에도 감정 반응이 강한 신경성 높은 두 사람이 있다고 상상을 해보자. A라는 사람은 감정이 올라오면 그것을 피하려 하거나 어느 순간 그 감정에 깊이 빠져든다. 생각이 그 감정을 중심으로 계속 맴돌고 점점 불안이 커지면서 선택의 폭이 좁아진다. 결국 감정에 끌려다니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이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감정을 자신과 동일시하지 않는다. 그저 하나의 반응 신호로 받아들인다. 이유 없이 불안한 감정이 올라오면 그 느낌을 그대로 적어보거나 심호흡을 하거나 잠깐 밖에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흐름을 바꾼다.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감정을 흘려보내는 자기만의 방식을 만들어간다. 그 결과 이 두 사람은 같은 수준의 신경성을 가지고 있지만 감정을 대하는 방식과 선택의 차이로 다른 성향을 만들어낸다. 다른 사람이 B라는 사람을 봤을 때 마치 신경성이 낮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다는 말이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활동에서 에너지를 얻는 두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자. A라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는 것을 좋아하지만 그 흐름을 멈추지 못한다. 누가 만나자고 하면 대부분 yes 하고 응한다.
새로운 자극을 계속 이어가는 것이다. 이 흐름을 끊지 못하면 몸이 보내는 피로 신호를 놓칠 수 있다. 어느 순간부터 만남 자체가 왠지 모르게 부담으로 느껴지고 활동을 할수록 오히려 에너지가 빠지는 상태가 반복된다. 결국 외부 활동이 에너지 충전이 아니라 계속 빠져나가는 소모로 쌓이게 된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같은 방식으로 사람을 만나지만 만남을 조절을 한다. 외부 활동 속에서도 자신의 에너지 상태를 점검하고 중간중간 회복을 위해 의도적으로 멈추는 선택을 한다. 짧게 혼자 있는 시간을 갖거나 다음 일정을 비워두면서 에너지가 다시 채워질 수 있는 여지를 만든다. 이런 선택이 반복되면서 외부 활동은 점점 부담이 아니라 활력으로 이어진다. 결론적으로 이 두 사람은 같은 외향성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과 선택의 차이로 전혀 다른 성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움에 끌리는 A와 B라는 사람이 있다. A라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발견할 때마다 곧바로 또 다른 새로운 것을 찾아 넘어간다. 좋은 영상을 보면 또 다른 좋은 영상을 찾고, 괜찮은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정리하기도 전에 또 다른 아이디어를 찾아 움직인다. 그 순간은 즐겁고 흥미롭지만 시간이 지나면 남는 것은 거의 없다. 새로움은 계속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새로운 것을 접하면 잠시 멈춘다. 트렌드와 같은 그 새로움이 지금 나에게 당장 필요한지 아니면 나중으로 미뤄도 되는지를 구분을 한다. 필요한 것만 골라서 자신의 방식으로 정리하고 글을 쓰거나 누군가에게 설명하면서 직접 적용을 해본다. 이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것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점점 자신의 것으로 쌓여간다. 같은 새로운 것을 경험하더라도 A와 같은 사람은 계속 밖으로 흘려보내고 B와 같은 사람은 자신의 자산으로 축적해 간다. 결국 차이는 얼마나 많이 아느냐보다 그 새로운 것을 얼마나 내 것으로 만들어 쌓아가느냐에서 만들어진다. 이 두 사람은 같은 개방성을 가지고 있지만 새로움을 접했을 때 자동적인 선택을 하느냐 아니면 자신의 상황에 따라 의식적인 선택을 하느냐로 차이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비슷한 성격이 각각 다른 성향을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어쩌면 새로운 것에 끌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긴 하다. 개방성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새로운 경험이나 정보, 지식 등을 계속해서 찾아다닌다. 물론 모든 것을 깊게 알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넓고 다양한 지식을 빠르게 접하고 연결하는 방식이 더 잘 맞는 사람도 있다. 내가 말하고 싶은 거는 자신의 성향을 의식적으로 조율하면 된다는 말이다. 네 번째는 같은 성실성을 가진 사람이 다른 성향을 보이는 사례이다. 계획을 세우고 지키는 건 중요한 일이다. 어떤 사람은 그 계획을 기준으로 하루를 단단하게 만들어 간다. 그런데 그 기준이 때로는 나를 지키는 방향이 아니라 나를 몰아세우는 방향으로 작동을 하기도 한다. A라는 사람은 한 번 세운 계획을 끝까지 지키려고 한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도, 집중이 잘 되지 않아도 정해놓은 기준을 그대로 밀어붙인다. 그 순간에는 성실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반복되면 점점 지치게 되고 결국 계획 자체가 부담으로 느껴진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계획을 지키되 그날의 상태를 함께 고려한다. 집중이 잘 되는 날은 깊이 몰입하고 컨디션이 떨어지는 날은 과감하게 강도를 낮춘다. 필요하다면 완전히 흐트러지지 않을 정도로 계획을 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자신을 지키는 방향으로 계획을 활용하면 오히려 더 오래, 더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 수 있다. 성실성은 특히 상황에 따라 다르게 작동할 수 있는 축인데, 예를 들어 단기간에 결과를 내야 하는 프로젝트에서는 계획을 끝까지 밀어붙이는 선택이 오히려 더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일정과 목표를 우선으로 두고 자신을 그 기준에 맞추는 방식이 성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장기적으로 이어지는 일상이나 루틴에서는 같은 방식이 오히려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때는 자신의 상태를 고려하면서 계획을 조율하고 지속할 수 있는 흐름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한 선택이 된다. 이처럼 같은 성실성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상황에서 어떤 기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성향으로 나타날 수 있다.
다섯 번째로는 같은 우호성을 가진 두 사람의 성향 차이에 대한 사례이다. 타인을 배려하는 건 사실 관계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요소이다. 우호성이 높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 그런데 그 행동이 진짜 배려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참고 있는 건지는 다를 수 있다. A라는 사람은 갈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자신의 생각을 자주 누른다. 불편한 상황에서도 괜찮은 척 넘기고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는 선택을 자주 한다. 짧은 만남에서는 이런 관계가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런 방식이 가족, 친구, 연인 등 일상에서 또는 직장 내에서 반복이 되면 표현하지 못한 감정이 쌓이면서 관계 자체가 점점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결국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감정이 크게 터지거나 관계를 회피하게 되는 흐름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반대로 B라는 사람은 상대를 존중하면서도 자신의 기준을 유지하려 한다. 타인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만 자신이 불편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한 반응으로 표현을 한다. 예를 들어서 단기적인 협업 상황에서는 불필요한 갈등을 만들지 않으면서 필요한 의견은 분명하게 전달을 한다. 이 말은 즉 자신의 의견을 말하되 톤앤 매너를 좋게 가져간다는 말일 수 있다. 일상적인 관계에서는 무리하게 맞추기보다 자신의 상태에 맞게 관계의 거리와 깊이를 조율을 한다. 이렇게 나와 타인을 함께 고려하는 선택을 반복하다 보면 관계를 안정적으로 이어갈 수 있는 패턴을 만들게 된다. 겉으로 보기에는 두 사람 모두 상대를 배려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A는 감정을 쌓아가는 걸 선택한 것이고 B는 관계를 조율해 가는 방식을 선택한 것이다. 같은 우호성이라도 상황의 맥락과 선택에 따라 갈등을 피하는 성향, 나를 좀 누르고 관계를 유지하려는 성향, 윈윈과 같이 관계를 조율하는 성향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혼자 일하기 시작한 시점, 처음부터 루틴이 잘 맞았던 건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성과 중심의 성실함을 앞세워서 계획을 밀어붙이는 쪽에 가까웠다. 해야 한다고 정해놓으면 몸 상태와 상관없이 끝까지 해내곤 했다. 2박 3일 가족여행을 가서도 글을 쓰려고 했으니 말이다. 그때 나는 마치 게임을 하듯이 그 과정을 즐기고 있었고, 지금 돌아보면 도파민이 그 흐름을 좀 더 강화시키고 있었던 것 같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다. 다음날까지 피로가 이어지고 회복 속도가 점점 느려졌다. 집중하는 시간은 유지되더라도 집중력의 질이 떨어지고 있다는 걸 체감하게 되었다. 이 방식은 짧은 기간 내에 성과를 만드는데 효과적일지 몰라도 지속적인 방식은 아니었다. 내 에너지를 계속 소모시키는 방식이었다는 걸 알게 된 것이다. 그 후 나는 기준을 바꾸기 시작을 했다. 오늘 얼마나 많이 해냈는가 보다 지금 내 몸과 마음 상태에서 어떤 선택이 적합한가를 먼저 보기 시작을 했다. 일반적으로는 기상 후 한두 시간이 가장 집중력이 좋다고 말을 한다. 이거는 생체 리듬 관점에서는 맞는 이야기다. 하지만 실제로는 사람마다 그리고 같은 사람이라도 그달의 몸 상태와 심리 상태에 따라 집중의 타이밍은 달라진다. 그래서 나는 외부 기준이 아니라 그날의 에너지 상태를 기준으로 하루를 재구성하기 시작을 했다. 하루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눴다. 깊은 사고가 필요한 과정과 비교적 가볍게 처리할 수 있는 과정으로 말이다. 아침에는 천천히 산책을 하며 생각을 정리하고 중간중간 틈새 운동과 같은 행동으로 몸을 움직이면서 에너지의 흐름이 정체되지 않도록 조율을 했다. 이 변화는 식사 루틴에서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하기 시작을 했다. 나는 한동안 식물성 위주의 식단을 유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너지가 쉽게 소모되고 소화가 원활하지 않았다. 가슴 두근거림 같은 신호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내 몸의 신호를 기준으로 다시 점검해 보기로 했다. 식물성을 포함해서 동물성까지 모두 다시 공부하고 직접 경험하고 내 몸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식사 루틴을 기록하기 시작을 했다. 그 과정에서 깨달은 점이 있다. 내가 받아들인 정보 중에서 일부는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채 확증 편향 속에서 굳어졌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예전 같았으면 이미 정해놓은 기준을 유지하는 쪽을 선택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신뢰해왔던 정보조차 한 번 더 점검해보는 태도를 갖게 되었다. 생각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변화가 나타났다.
과거에는 생각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걱정으로 이어졌고 감정 속으로 깊이 빠져드는 경우가 많았다. 지금은 생각을 하나의 루틴으로 다루기 시작하면서 그 감정과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게 되었다. 그 거리감 덕분에 오히려 더 깊은 사고가 가능해졌다. 감정과 나 사이에 생긴 여백이 사고의 깊이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깊은 사고는 에너지를 요구하고 때로는 고통을 수반한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느끼는 긴장과 몰입은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에너지로 바뀌기 시작을 했다. 뭐랄까, 즐거운 고통이랄까, 아니면 머리를 쥐어 짜내지만 긍정적인 에너지의 흐름이랄까. 나는 불안을 억지로 줄이려 한 것이 아니다. 생각을 다루는 방식을 바꿨을 뿐이다. 신경성은 여전히 존재하고 개방성, 우호성, 성실성 역시 그대로 높은 편이다. 다만 지금은 그 성향에 끌려가기보다 그 흐름에 내가 개입해서 조율하려고 한다. 이것이 루틴을 설계하면서 얻은 가장 큰 변화이다. 이제는 무작정 빨리 많이 해내려 하기보다 내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하루를 설계하며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흔히 성향을 타고난 것처럼 생각을 합니다.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니까 이렇게 반응하는 게 당연하다고 말이죠. 하지만 지금의 성향은 타고난 기질과 성격 위에서 내가 반복해온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내가 인식하지 못한 채 무의식적으로 흘러가듯 만들어진 성향이고, 다른 하나는 그 흐름을 인식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개입해서 조율해온 성향입니다. 무의식이라는 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반응하게 만드는 영역이죠. 저 역시 그런 순간들을 자주 경험을 합니다. 요즘은 멀티태스킹을 지양하려고 하지만 어느 순간 보면 아무 생각 없이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고 있는 저를 가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에서는 방금 전에 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생깁니다. 내가 이걸 언제 했지? 라고 스스로에게 묻게 되는 순간 말이죠. 이처럼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순간을 의식적인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흐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내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보다 지금 이 순간 그 흐름을 인식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흐름에 직접 개입할 수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성격을 쉽게 바뀌지 않는 것일 수 있지만 성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향은 조율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조금씩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나를 알아가는 법 시리즈 중에서 사례를 통해 성향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지금 나의 선택이 내가 원하는 방향인지 한 번쯤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셨으면 합니다. 오늘도 건강하게 여러분답게 성장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